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찾아주셨습니다. 예. 아, 왔어, 정말 왔어. 천의 얼굴 성대모사의 달인 정성호. 그리고 가요계 대표 모델돌이죠. 모델돌. 그룹 나인뮤지스의 경리 이유리. 훈훈한 엄치라 오현민 씨. 또 오현민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오현민 씨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를? 카이스트에 입학한 수재 중에 수재인데 수재인데? 그 와중에 얼굴도 귀엽고 요즘 좀 훈남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아, 훈남으로.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일단 저는 신동엽 씨 굉장히 좀 광팬이에요. 왜요? 그런 보고 어떤 싶었어요? 그 코드가 되게 아, 너 그쪽이야? 우리 나인 뮤지스는 난 왜요? 뮤지스. 나인 뮤지스. 뮤지스는 예, 예. 뮤지스. 뮤지씨. 나인 뮤지스. 아, 성우 씨 처음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왜 안녕하세요를 한 번도 안 나왔어? 처음이야, 진짜. 정말 저는요 진짜 나가고 싶었거든요. 야, 이제 뜬 거예요. 5년. 성우 씨가 제가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리면 저 한 번 나왔었어요 여기 저 혼자서. 네, 나왔었어요. 네네네. 아니 경리 왜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아니 해요? 경리 지금 경리 너무 눈치가 없다 애가. 지금 여기 성우 씨랑 얘기 나누고 경희 씨. 있잖아. 진짜요? 저희 지금 본인한테 이 얘기한 줄 분량은 알았구나. 제 분량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상황 좀 정리해 줄게요. 나인 뮤지스인데 나인 뮤지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고치는 바람에 정성화 끼어드니까 너 왜 끼어들어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정성호는 왜 한 번도 안 나왔냐는데 경리는 아직까지 자기 얘기한 줄 알고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요? 맞아. 저 한 번 사실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야, 그 천의 얼굴 정성호 씨. 몇 명이나 가능해요? 쫙 한번 가봅시다. 쫙 한번. 일단 한석규 씨의 그 평상시 기분 좋을 때의 모습. 이거 진짜 웃겨. 또, 얼굴 나왔어. 저거야 저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몸풀기고 정진영 씨가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했잖아요. 아, 정진영 씨. 김상중으로 넘어가는 버전. 영화배우 정진영 씨에서 김상중 씨 넘어가는 거. 네네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좀 비슷하다. 그것을 알려주면 제가 준비했죠.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CF와 모든 걸 가져간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 아, 넘어가죠. 아, 서경석 씨가 아니에요. 서경석 씨. 일어나서 서경석 씨 땀이 그렇게 히트곡 많아.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뭐요? 서경석 씨의 히트곡. 모르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 공사자 합격.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 공사자 합격. 주택 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냥 서경석이야. 그 디테일이 진짜 예술이야. 최고예요 최고. 저렇게 하시죠? 할 말 있어요. 뭐요?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최씨. 왜안 시켰는데 갑자기 하는 거죠? 니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최씨. W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나인 뮤지스가 진짜 요번에 신곡 나왔는데 제목이 정말 가슴 절절해요. 정말. 제목이 뭐예요?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아, 딱이네. 한번 들어볼까요? 장르요.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사회인 야구단에 발을 들여놓은 남편은요. 아이고야. 테니스를 추가하더니 그 다음에 골프를 추가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볼링을 얹어요. 첫째 때 진통 왔을 때 야구 경기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일단 기다려봐. 애기 낳는 거? 나는 애를 그냥
혼자 키우려고 낳았나 그런 생각이. 뭐 남편분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주 녹화 후에? 네, 운동도 많이 줄이고요.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이 전혀 없어가지고 되게 화가 났나. 삐졌나? 네, 걱정을 했었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길 진짜 잘했구나. 원래 주말에 야구 하잖아요. 오늘 야구 하고 왔어요? 아니요, 야구 이제 시즌 종료하기로 다 통보했고요. 이제 평일날에도 이제 골프랑 볼링이랑 있었는데 그거 다 이제 캔슬하고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 고민을 능가하는 사연이 오늘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특별 선물이 있죠? 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따로 드릴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와 있을지 보여주시죠. 자, 세 가지 고민. 이남주 좀 말려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둔 결혼 12년 차 워킹맘입니다. 전 하루하루가 항상 살얼음판 같아서 늘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서프라이즈를 외치는 남편 때문인데요. 올해 제 생일엔 네 생일이라 해갖고 특별히 뭐 선물 준비했어요. 내가 일단 차에 타라. 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제게 서프라이즈. 자, 네 생일 기념인데 문신 하나 새기자. 미쳤나? 문신은 뭔 문신이고? 둘이 있는 부부가 아내한테 갑자기 문신. 연애 때도 아니고 서프라이즈. 싫단만. 내는 내 그딴 거 안 한다. 집어치라. 해라. 이거 커플 문신이에요. 나도 이미 내 몸에 네 이름을 새겼어요. 봐라. 니도 내 이름을 새겨. 막 돈도 다 냈다니까. 해라니까. 특이하시다. 항상 혼자 멋대로 저질러 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남편 때문에 전 생일에 그것도 고운 제 쇄골에 남편의 저의 이름을 새겨야 했거든요. 여보,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이 가다가 이거 아들 데리고 사고 날까 하면 걱정인데 바퀴가 터질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알았다, 마음 보고 차가 이상하면 뭐 다른 차 말아보자. 그래. 내가 벌써 차를 하나 뽑았다. 마음에 들지? 벌써? 이렇게 바꾼 차가 무려 8대. 자판기네. 12년에 8대. 하다가 이제는 여보세요? 여보, 저녁에 손님이랑 뭐 같이 가니까 작은 방 그 청소 좀 해놔라. 깨끗하게. 손님 누군데? 뚜. 그리고 그날 밤 띵동. 여보,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게 된 그 테드다. 현관 앞에 글쎄 4개 머리를 한 생면부지의 흑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기로 했대. 하이 누나! 뭐라고? 하이 누나! 누나 앞으로 여기 살 거예요. 착각해 누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항상 지 멋대로 결정하고 통보해버리는 제 남편. 저도 그냥 확 통보해버릴까요? 여보, 이딴 식으로 살면 우리도 이제 이혼이다. 큰 결심하셨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항상 형없이 먼저 일을 저질러버리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손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진짜요? 있어. 보인다. 좀 살짝만 보여주세요. 진짜 했는지. 진짜 하셨나 봐. 진짜. 살짝 고기만. 진짜.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아니 이게 말이에요? 아랍어 같아. 아니요, 그냥 스펠링이에요. 스펠링이에요? 어떻게 돼? 영어. 아니, 이거 남편분이 주로 어떤 것들을 주인공과 상의 없이 막. 그러니까 결혼하고 차를 한 8번 정도 그러니까 바꿨거든요. 12년에. 직장도 예? 바꿔버렸어? 지금 이 직장 전에 한 3번 정도 바꿨는데 퇴근해서 와가지고 상사욕을 막 하는 거예요. 상사 이상하다고. 시동 거는구나 이제. 네. 진짜? 네, 상사가 이상하대요. 이제 맞장구라도 좀 쳐주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뭐 그딴 데가 다 있냐고. 그러면 어경 씨, 그치. 그럴 것 같아서 그만뒀다고. 그냥 맞장구로 쳐준 건데. 아니, 외국인 얘기 뭐예요? 외국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진짜 궁금하다. 저녁에 손님이 오니까 집 청소를 좀 해놓으래요. 정말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띵동하고 올 거잖아요. 문을 탁 열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 안 나오지. 레기 머리 한
검은 흑인 남자가 하이 네. 진짜 누나? 네, 그러는데 진짜 그랬어요? 남편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가 이게, 그렇지? 오늘부터 같이 살 거라고. 너무 황당해. 누군데? 근데 왜 같이 오신 건데? 아 남편이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행정실? 하거든요. 원하는 교사인가 봐. 네, 원어민 교사인데 학교 회장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홈스테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앞에 누가 봐도 뭐 저분이죠. 뭐. 누가 봐도 저분밖에 없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마이크. 궁금한 건 남편한테 좀 물어볼게요. 왜 모든 일을 상의 없이 이렇게 바꾸세요, 막? 아, 예. 직장은 네. 저희 가족의 뭐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바꾼 겁니다. 행복을. 예. 그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가족도 호강도 시켜주고 그리고 뭐 꿈도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회사 스케일이 좀 작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상의를 좀 하셔야지, 그 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또 걱정할까봐 네. 그리고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죠. 차는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가족도 같이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외국인 분은 그래도 아니 얘기를 해야지 가족한테요. 저분을 데리고 온 것도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니 남들은 영어를 못 배워서 난린데 외국인이랑 같이 사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공짜로 영어도 배울 수도 있고. 주인공은 그러면 영어를 많이 배우셨습니까? 공짜로? 아니 생각지도 못한 외국인이 집에 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할 말도 없고. 초반에는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오신 지? 이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아 그럼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네. 남편 스스로 좀 영어가 많이 예, 저는 늘었어요? 영어 많이 늘었습니다. 아 늘었어요? 네. 일단 좀 만나보겠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됐네. 헬로.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아니요. 알아듣네. 잘 알아들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안녕 누나 이거 했던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안녕, 누나. 남편이 좀 통역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영어 많이 들었으니까. 네가 처음 했던 인사를 해라. 네가 처음 했던 인사를 해라. 우리가 처음 했던 인사를 하라고. 아니 영어로 하이 누나 한번 해주세요. Say 누나. 누나. 아니 남편분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라고 한번 영어로 물어봐보세요. 테드. Your job. Speak. Your job. Speak. English teacher. 야. 저게 뭐야? 남편 그 전에 아예 영어를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지금. 아 그럼 테드 여기 아내분이 본인 때문에 고민인 걸 알고 있었어요? 누나 고민. You understand? 누나 고민. 커밍. 고민. 커밍. 뭐 하는 거예요? 아우 남편 너무 귀여워. Sorry. 남편분 진짜 저분하고 진짜 대화가 막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 얘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오.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러 가자. 조금 생각하더니 오케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상당히 기특한 사람입니다. 아 옆에 분 누구십니까? 영어 통역사입니다. 그래요. 남편 믿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못할 뻔했어요. 네. 진짜로 본인 그 고민인 걸 알고 있으냐고 물어봐 주세요. Did you know his wife is coming because of you? 와. Did you know? Not at all. Not at all. 나는 전혀 I 몰랐다. mean, I can understand how it is. It's just a little bit embarrassing for the family. A Weigukin showed up at their house unexpected. I understand. I totally understand. 남편 But you know, but you know, hold on. 남편 진짜 웃긴다. 알아듣는 척하는 거 봐봐. I must say, 뭐라고 했어요? I'm a pretty good guy to have around. I'm a pretty nice guy. I'm cool. 아, 남편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 지금? 남편한테 아니 들어볼게요. 대략 그래도 어떤 예. 뭐라 그런지 약간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오늘 쇼에 와서 지금 얘기를 듣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전혀 몰랐고 이것도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당연히 당황할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살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I'm here to be a cultural ambassador. I'm here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I love the family that I'm with. I love these little guys right here. I play with them all the time. I'm not going to do anything to hurt them. 지금 애들도 멀뚱멀뚱하고 본인이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본인은 제일 불편하세요? 일단은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자고. 네. 일단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한데 부담스러워. 그리고 좀 그렇겠다. 예전에는 뭐 항상 남편하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러는데 요새는 무조건 테드가 동행을 해요. 어디를 가든 남편이 무조건 테드를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만의 이렇게 시간을 못 가지는 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딪히잖아요. 본인하고도. 근데 왜 모든 일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다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예. 좋다고요? 테드가 저희 집에 온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고 그래서 상의를 안 하고 행동을 먼저 하는 좀 약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테드를 데려올 때 테드한테 우리 집에 가자고 동의는 구했어요? 아니요, 그건 테드 몰랐습니다. 원래 홈스테이가 학생 집에 가는 거였는데 사정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테드는 집이 바뀐 거 모르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 나중에 제가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데려가면 본인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테드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테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내도 놓치고 싶지 않고 테드도 놓치고 싶지 않고. 혹시 테드한테는 살면서 남편이 그냥 마음대로 상의 없이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살면서. 예. Oh yeah, all the time. 있어. 좋아, 댄. 천천히 하나씩 얘기해달라고 그래주세요. It sometimes seems like it's centered around eating meat, and I don't eat meat. It's not something I do. So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I'm sitting there eating kimchi and kongnamul, but I don't have anything of substance. So I'm grilling meat for them and feeding him. 자기는 이거 말하는 거야? 다른 거 뭐 또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anything else? Sometimes we need our space, but you know, sometimes it's knock knock in. Tether knock knock in. Open the door immediately. So yeah. Just a little bit of privacy, maybe that's. 저 혼자만의 시간이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자. 그걸 또 물어봐. 말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자. You never like dance in front of the mirror by yourself. 거울 앞에서 You 춤추는 never do 거는 that. 아니 혼자만 있으면 당연히 혼자 춤추는 거야. 그리고 더 있어요. 중학생 애들 확 열면 안 돼. 혼자 춤추다가 돼. 아니 뭐 이제 아이들의 교육, 뭐 집안의 뭐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테드를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 좀 만나볼게. 안녕. 하이 마이크 좀 아이들. 주세요. 마이크. 인사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11살 김민재입니다. 민재는 테드 형이랑 어떻게 대화를 나눠요? 아는 영어를 섞어서 몸으로 표현해가지고 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테드 형이 집에 오니까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가 보고 싶거든요. 테드 형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 줄 수 있어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동생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본인 소개. 10살 김민준입니다. 오 잘생겼네. 테드 형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민준이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민준이 잘생긴 거 알아요? 알아요. 잘생겼어. 민준이는 어디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면상이요. 면상이요. 보통 아이들이 쓰는 단어 아닌데. 얼굴 전반적으로. 예. 테드 형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여행을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면은 과자나 선물을 사다 줘요. 제가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 양말을 사다 줬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하죠. 스파이더맨. 저기 우리 둘째는 테드 형이랑 살아서 영어 많이 늘었어요? 아니요. 둘째는 영어로 얘기 안 해요? 테드 형이랑? 손이나 아니면 눈빛으로 얘기해요. 테드 형이 정말 좋아요. 요걸 한번 테드 형 보고 지금 얘기해봐요. 아니 몸으로 혹은 눈빛으로
자, 과연 테드는 알아들었을까요? 테드는 알아들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When I came, or he really liked me when I came. He has a good feeling that I'm not there now. That's what he's saying, I think. 야, 진짜 이해한다. 아 근데 가족들은 태장 사는 거 전반적으로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 좀 서먹하고 좀 그런 거예요? 테드가 싫은 건 아니에요. 테드가 싫은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싫은 거예요? 네. 아, 남편이 싫네. 그리고 처음에는 남편이 분명히 2달만 산다 그랬거든요. 아, 2달만? 네, 2달만 산다고 그랬는데 네. 2달이 지났는데도 안 가요? 지금 석 달? 네, 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다른 데로 안 옮기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1년 살기로 했다고. 사실은 1년 살기로 했다고. 살아보니까 자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데리고 연장을 있겠다고. 한 근데 거예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상의 또 없이. 혼자 가서 자기는 좋으니까 네. 그럼 근데- 결국 드는 기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좀 본인이 무시하려고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 와이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예전에 연애할 때도 서프라이즈는 좀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꽃다발 들고 집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의미로 한 거지 무시로 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서프라이즈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이 이벤트 꽃 이벤트 이런 거야 서프라이즈만 사람 이벤트 무시잖아요. 남편 사실 서프라이즈 그- 이벤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애 때는 좋았어요, 그래도? 연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지긋지긋해요. 어떤 게 있었어요? 또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어디를? 안과를 데려가더라고요. 네. 벌써 예약 다 되어 있고 수술 날짜도 다 잡혀 있어요. 무슨 수술? 라식 수술. 야, 그런 건 상의해야지. 아니, 나식 수술은 검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검사 다 잡아놓고 검사 결과가 며칠 정도 지나서 나오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아니 남편 저기 수술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부인이 하는 건데 왜 그것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안경을 벗어도 잘 보입니다. 네. 예. 그건 알아요. 일단은 결과가 좋아요. 아니 결과가 그 좋습니다. 부인도 아내도 나중에 한번 결과가 좋아. 다 미리 병원 예약해 놔가지고 남편 비뇨기과 데리고 와서 누우라고 해요. 누워서 무슨 수술이든 뭐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잡아서 만약에 다 정해놨다고 수술을 해요? 하십니까? 안 되지 그럼. 그럼 본인이 안 되면서 왜 안 해요? 아 그러면 진짜 결과가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전거를 저희가 타는데 그날 이제 자전거를 또 타러 나가재요. 불안하다. 시외버스 터미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네. 자전거 실으래요. 네. 그 자전거 싣고 가는 도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지금 경북 안동 간다고. 어디요? 낙동강 종주를 한대요. 아내네 집은 어딘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안동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집에 오기 위해서 389km? 자전거? 네. 이틀 동안 죽으라고 밟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야, 대전 왕복이야, 대전 왕복. 그래갖고요. 집에 와서 대상포진 걸려서 쓰러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는. 요거는 결과는 안 좋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넓게 보면 또 대상 포진 결과 걸린 게 좋아요. 좋은 추억이에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와이프와 같은 취미생활 같이 하고 싶은데 와이프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취미생활을 예. 왜 남편 취미생활 같이 하자는데 싫어요? 편해. 취미생활 하는 건 좋아요. 예. 취미생활 하는 건 저도 좋은데 항상 좀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캠핑에 한번 꽂히면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조금 생각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택배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켜놨구나. 네, 벌써 주문 다 해놓고 텐트부터 해가지고 텐트야. 테이블 의자에, 뭐 의자에다가. 의자에 그다음에 간이 침대부터 뭐 침낭 불샀구나, 불샀구나. 일체를 구했구나. 이 정도면 캠핑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네, 스킨스쿠버에 또 꼽혔어요. 그래서 한날 커피를 마시러 가재요. 네. 커피요? 데이터로 그 이제 커피 마시러 가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물속인 거예요.
아니 이분도 문제 있어. 커피 마시러 왔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물속이라니.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가니까 슈트부터 뭐 오리발 뭐 물안경하고 싹 다 사놓고 강습료까지 지불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고야. 분위기가 내가 이제 물에 안 이거 빨리 입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 계속 얘기 들으면서 걱정인 게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은지. 저희 남편이 한 5년 전부터 돈 관리를 남편이 하고 있거든요. 저기 스쿠버 장비는 한 400 정도 들었다고 제가 두 들었거든요. 분이? 네. 두 명 앞에서 그게 이제 400여? 그 정도. 그럼 네. 싸게 들은 거야. 캠핑은요? 캠핑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 정도 들은 걸로 들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되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캠핑 장비나 이 스킨스쿠버 장비 이런 거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아내가 말하는 금액이 아니죠. 더 들었죠. 스쿠버는 좀 더 들었죠. 두 명이 400 들은 거 맞아요? 한 명당 200? 한 명당 300 들었습니다. 한 명당 300 들었습니다. 600이네. 예, 600 정도. 예, 예. 인 거야 금액을. 근데 그 스쿠버 하면서 저희들 라이센스 다 따고 어쨌든 이것도 결과가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 평소에 항의를 잘 안 하시는 편이세요? 누구하고도? 그 사회 초년생 때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과장님이 저한테 유성펜으로 계속 쓸 수 있게 달력을 그려오래요. 그리고 있는데 제 사수가 옆에서 자꾸 뭐 간격이 좁니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수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 과장님께 보여드렸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이상하다고 다시 만들으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사수 몰래 제 혼자서 예.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면 과장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과정은 좀 보여주기가 꺼려요. 결과만 늘 결과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 나 상의 없이 그냥 결과만. 예, 그때부터 보여줘. 그런 습관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혼자 결정했는데 뭐라고 혼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죄송하다 그럽니다. 그건 인정하는구나 금방. 아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직장을 한 3번 정도 바꿨잖아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근래에 급여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능력보다는 좀 작게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또 사업 체질인 거예요. 야, 느낌이 샤하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라도 또 그만두고 오지는 않을까 사업 하는. 체질이야, 사업 체질이야. 여보 나 사업 차렸어. 이렇게 할까봐. 아니 진짜 아내 말처럼 직장을 바꾼다거나 뭐 이럴 계획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는데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한번 한다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업을 했으면 지금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쯤은 치지 않았을까? 아니 무슨 사업인데요?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좀 시작을 안 생각 했기 있는 거 때문에. 지금 그할 생각이. 그 나중에 결과가 만약에 좋아지면 그때 와이프한테 말씀을 좋아지면 얘기하도록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하고 있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그런 상황이. 정말을 맹세코? 예, 확실해요? 아니 그냥 그러면 아닙니다. 대출은 알아봤죠? 대출 혹시? 대출은 알아봤습니다. 대출은 알아봤습니다. 헤드락 사업할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세요. 부부가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딴 건 몰라도 먼저 얘기만 좀 해줘. 제발 부탁이다. 테드한테도 한마디 해요. 테드 오해하겠어요. 괜히 자기 때문에 이 집 부부가 그런가 해서. 테드.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끝났어. 자 오늘 계속 저는 이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 눌러도 돼요. 결혼을 하는 순간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려하고 그래서 고민이 아닙니다. 정성원 씨 결혼하면 너 하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에 왜 웃었어요? 그냥 저는 우리라고 생각 안 하고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분한테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고민이다. 생각으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내가 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급했는갑다. 많이 급했다. 앞으로는 나도 상의를 잘하는 남편이 될게. 사랑해. 네. 몇 편이나 하는 게 궁금합니다. 과연 몇 편지 보여주세요. 뭐야? 100. 자, 128표.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어이가 없네. 자,
30대 여자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연애 시절 항상 듬직하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줄 것 같던 제 남편은 결혼 후에 아주 180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짜잔! 오늘 저녁은 자기가 좋아하는 비빔라면이야. 아싸, 비빔라면. 나 안 먹어. 아니 왜 그래? 자기 비빔라면 좋아하잖아. 몰라서 물어? 진짜 몰라서 물는 거야?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내가 비빔라면은 꼭 계란 후라이 같이 먹는 거 알아 몰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이 나쁜 마누라야!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 뭐야? 신혼이에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남편은요 삐짐 대마왕이에요. 30 넘은 남자가 계란 후라이 하나에 삐져서 방구석에 처박힌 채 꼼짝을 않고요. 야 아들 야 아빠 드래곤봉 봐야 돼. 리모컨 줘봐 리모컨. 싫어 나 지금 뾰로롱 봐야 돼. 채 드래곤봉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하고 이 나쁜 아들 예 들어가 볼까. 뭐야? 6살 아들한테도 삐쳐서 말을 안 걸어요. 정말 아들을 솔솔 키우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한편은 글쎄 남편이 술을 먹고 현금 80만 원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정신 있어 없어? 잠깐 잔소리 좀 했다고 그 다음 날도 삐져갖고 여보 밥 먹어. 안 먹어.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밥을 먹겠어. 에이 하루는 참다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 언제까지 그렇게 나약하게 울 거야? 그 길로 제 남편은요 20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와 대박. 지 혼자 삐지고 지 혼자 성내고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저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자, 문도 가출하고 문이. 자, 문이 나만 안 있어, 문이. 문도 고민일 거예요, 지금. 자, 시도 때도 없이 삐지시는 우리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지금 여기 다들 놀랐어요. 이 정도로 삐진다는 게 진짜 사실인지 어느 정도로 삐지는지 한번 얘기. 삐지는 거는 이제 우주 최강급이거든요. 시부모님도 안녕하세요 나가서 이 사람 좀 고쳐갖고 오라고. 시부모님도? 네. 유명하구나. 엄마한테도 삐지는구나. 치킨 중에 이제 청양고추 치킨이라고 좀 매운 걸 시켰어요. 네, 고추치킨.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입맛에 맵다고 안 먹는다고 삐지고 자기는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던 거죠. 냉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냉면. 네, 그래서 냉면을 맛있게 먹으라고 이제 식초랑 겨자랑 해서 줬더니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너나 다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식당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고. 와우. 네네. 그리고 이제 비빔라면에 계란 후라이가 꼭 있어야 돼요. 공식이에요. 그 사람한테 공식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짜장라면 먹을 때 계란 후라이고 맛있어. 비빔라면을 먹을 때는 계란 반숙 정도로 이렇게 반숙에 오이 썰어갖고 이렇게. 아유 오이 안 먹어요. 오이 안 먹어요. 오이 먹으면 난리 나요. 저는 짜장라면에 야채 스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야채 스프를 어쩌다 넣으면 나 야채 스프 안 먹는 거 알면서 이거를 왜 넣냐고. 전체적으로 다 먹는 얘기네요. 먹는 얘기. 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좀 맞춰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남편 식성이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이 6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6살 아들보다 더 어려요. 바닷가에서 나는 거 일절 안 먹고요. 생선, 야채. 야채 안 먹고. 야채 안 먹고. 음식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삐지고 저를 무안하게 만들고 근데 어쩔 땐 한 번은 애기들 놀이방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무릎 껴안고 이러고 가만히 핸드폰하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핸드폰하고 나쁜 마누라. 남편이 연하세요? 아니 저보다 6살 많아요. 미치겠다. 이거. 저보다 이제 삐지면은 먼저 푸는 법이 없고 제가 다독여서 좀 이제 풀어줘야 되고. 풀릴 때까지. 네,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그날따라 회사가 무지 바쁜 날이었나 봐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냄비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윗상사가 일이 바쁜데 너 그게 목에 넘어가? 그게 한마디 했다고 냄비 라면을 집어 던지고 냄비 라면을 집어 던지고 상사 앞에서.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진짜 심각해요. 야, 이거 문제 없네. 아니 집에서만 그런 게 내가 볼 아니라면. 때는 이거 진짜 큰 고민이야. 남편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렇게 안 삐져. 나왔을 수도 있네요. 나왔어요? 네, 나오긴 자, 나왔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중간에
삐져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사이가 너무 하더라도 좀 너무 큰 야유라든가 이런 거는. 자, 남편 어디 계십니까? 자, 남편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여기 이 사연 갖고 나온다 그래갖고 기분이 상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죠. 다 그래요. 네. 전 화를 낸 거지 삐지진 않았거든요. 아, 화를 내신 거였어요? 네. 열받게 하니까 화가 난 거지 삐지진 않았어요. 뭐가 열받게 하면? 계란 후라이, 짜장라면에 야채 스프 안 들어간 게 저희 와이프하고 저거 8년을 살았거든요. 예. 오이, 당근, 바다에 사는 거 안 먹는 걸 얘기했어요. 8년 내내. 예. 8년을 얘기했는데 일 힘들게 끝나고 와갖고 하나 해달랬는데 그거를 쏙 씹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그 닭도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모든 음식을 맵게 먹어요. 맵게. 전 매운 걸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거 시켜놓고서 나 못 먹으니까 지가 줬다고 혼자 한 마리 다 먹더라고요. 한 마리 다 드신 걸 왜 얘기 안 했어요? 저기 약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진짜 지금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말라 있어 남편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혹시 짜장라면에 야채 스프를 넣고 안 먹으면 본인이 먹어요? 본인이 먹어요. 이거 일부러 본인이 먹어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데 아니야? 야, 맹점이 있었어요. 삐질 때마다 아내가 배가 많이 고픈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그리고 아까 해주셔가지고. 냉면도 얘기했죠. 야, 너 냉면 먹을 거냐? 아, 자기는 안 먹겠대요. 배가 부르대. 예.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냉면에 겨자, 식초를 이만큼씩 넣어갖고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다 먹었어요. 저기 바꾸세요. 바꿔요, 바꿔. 아니, 잠깐만 좀 바꿔. 자, 여기까지 바뀌었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까지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니,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가 의도적이에요, 지금. 제 입맛에 그 냉면이 맛있는 비법 이거 비율이고 그 청양고추 치킨도 일반인이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맵다고는 제 입맛에 안 느껴져서 그래서 모두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시켰는데 너만 먹었어, 너만. 너만 먹었어, 너만. 얼굴이요. 너무 창백해 보이세요. 그러면은 겨자를 많이 넣었어요. 이건 어떻게 뭐 엎지른 물이니까 되담을 수가 없잖아요. 비빔라면에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는 계란 후라이 정도는 혼자서 아니, 없으면 제가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죠. 네. 넌 손발이 없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아내가 돌직구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하루는 어깨가 아파갖고 아, 나 어깨 아파.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 그러잖아요. 아, 많이 아파 자기? 그럼 병원 갔다 와. 보통 여자들이랑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 아주 특별한 여자들이죠. 소환 씨 아내는 뭐라 그래요? 저희 아파 그러면 내가 더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얘기 많이 하지. 내가 어떻게 툭 하면 때려요. 때려요? 때리고 손 발 쓰고 진짜 아파요. 맞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장난을 그런 식으로 치면 매 맞고 굶기는 남편이에요 지금. 그거 좀 매 맞고 굶는 남편 제가 제보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 좀 삐져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엉덩이나 뭐 이제 어깨나 뭐 이제 뒤통수 이런 데 치면서 그럼 스킨십도 되잖아요. 나름 화해법이. 뒤통수 스킨. 예. 아내는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삐져 있으니까 그건 화해의 풀어주려고. 스킨십이었다. 기분을 풀어주려고 남편 뒤통수에 니킥을 날리진 않죠. 뒤통수에 니킥을 날리진 않죠. 니킥이요? 아, 진짜 남편 뒤통수를 때려. 진짜 너무하지. 예.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남편이랑 같이 이제 맥주 한 잔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 채널에서 우연찮게 이제 종합격투기가 기성격투기.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따라한 건데 그거는 그때가 니킥 날린 건 처음이었고 예, 매번 그런 귀엽네. 건 그냥 아니에요. 이종격투 보다가 그냥 저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본 거래잖아요. 뭐가 귀여워 그게. 삐질만 하네요 내용이. 네, 화해법으로. 뒤통수는 좀 그런데. 뭐 저 앞에 나인 뮤지스 분들이 때리면 네. 2대라도 맞겠어요. 에이, 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왜? 저희 와이프 저 허벅지 이동국만 하거든요. 오늘 밤에 또 니킥 맞을 것 같다 이건 진짜 보니까. 아내가 삐진 그 상황이다. 근데 저 솔직히 궁금합니다. 진짜로 잘 삐지시죠? 솔직하게. 저는 화를 내죠 아 삐지진 않아요. 진짜로 저 남편이 생각할 때 삐진 거와 화의 차이는 뭐예요? 삐진 건 소심한 거고요. 예. 화낸 거는 확 지르고 나가는 거고. 확 지르고 방에다가 이러고 있다며. 아예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자세가 편해요. 그 자세가 편해요. 찌질해. 찌질해. 자기만 모르는 거야.
하긴 이게 편하긴 해요, 그죠? 편해. 남편이 다른 분한테 가족들한테 이러고 있어요. 삐져요? 다른 가족들한테도 좀 삐져. 다른 가족들? 이제 만화를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드래곤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한테 아빠 드래곤볼 중에 그거 틀어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싫다 그러죠. 또 삐지고 또 이제 한 번은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이제 남편한테 잔소리를 몇 마디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걸로 삐져서는 시아버님이 이제 가시는 길에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시아버님 오신 김에 김치 좀 갖다 드려 그랬더니 우리 먹을 김치는? 이러는 거예요. 시아버님 식사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도 기분이 엄청 해서 너나 많이 챙겨두고 먹어라. 아버님도 삐졌네?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집에 김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김치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렇게 다 꽈서 듣는 거예요. 아 어떤 토론을 했는데 해봐요. 해봐요. 야 우리 먹을 거 있어? 야 우리 먹을 거 있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그래도 아니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내가 아버지라도 기분 나쁜 것 같아. 다음부터 반만 줘라 반만. 그래. 아니 그러면 진짜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아들 드래곤볼. 애한테 삐진 거예요? 6살 먹은 애한테? 제가 30년 보던 만화를 못 보게 하잖아. 애잖아 그냥 얘네. 애잖아 그냥 얘네. 아니 삐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TV를 한 대 더 사야 되겠다. 30년을 몇 편을 본 거 계속 아우 답답해 죽어버리겠네. 아이고 6살 먹은 애랑 그걸 싸우지 하게. 아니 그거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드래곤볼로. 아니 우리 아내분이 이제 야구대회도 좋게 아니고. 얘기하면 남편이 잘 뭐 안 들어요? 좋게 얘기를 해서 말을 안 들어요. 대충대충 하고 좀 미루고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임시 신분증을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임시 신분증 마저도 잊어버리고 예전에 이제 호프집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는데 폐업 신고도 늦게 해서 벌금 내고 또 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게 불법 주차도 할 수 있고 과속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지만. 그거를 제 날짜에 못 내서 벌금에 벌금을 약간은 물어서 또 내는 편이고. 좀 미루고 안 하고 막. 그죠? 본인도 좀 잘못한 건 아시죠? 일부러 안 하시는 거야, 삐져서? 예. 삐져갖고 제발 얘라고 하지 말길 바랬는데. 처음에 좋게 얘기하면 좋게 갖다 내잖아요. 근데 너무 쏘니까 하기가 싫어진 거죠. 처음부터 쐈어요? 아니 쏘는 게 어떤 식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아유 좋겠다. 원주시청에서 당신 좋아하겠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이렇게 잘 내도 돼. 잘 내니. 원주시청에서 당신을 엄청 좋아하겠어. 이런 완전 안 내도 좋아하지, 되는 이렇게. 벌금을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니. 저번에는 77,000원 수도세 내라고 절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날짜에 갖다 냈거든요. 아우 잘하셨다. 그리고 모르고 영수증을 두고 왔네요. 그랬더니 또 그 돈 안 냈다고 네가 내긴 몰래 그 돈으로 술 먹었냐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래갖고 나갔어요 또? 전적이 있어요.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렇죠.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슬슬.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그 회사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뭐 삐져갖고 그만뒀다는 게 그거 뭐예요? 아침 8시에 가서 오후 12시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바빠서. 그리고 일하고 오후 5시예요. 그때 참 시간이잖아요. 저기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시는 그렇죠. 있지만 그 참 시간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라면을 잠깐 먹으려고 그러는데 위에 상사분이 야 목구멍으로 라면이 넘어가냐? 6시 퇴근인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모르고 라면을 던지고 잘렸죠. 잘렸죠. 근데 상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해는 되죠. 예. 저분은 먹을 그냥 땐 뭐 건드리지 어쩌자는 거예요 말아야지. 우리한테 지금. 그 순간에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한 거를 이걸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먹을 때만 안 건드리면 크게 그런 건 없어요. 먹을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좀 지인분들이 좀 같이 오셨는데 옆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규와 16년 친구인 배성민이라고 합니다. 야, 친구는 완전 잘하겠다. 우리 남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있으면 잘 삐지나요, 진짜로?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삐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풀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좀 놀랍고 어쩌다 연락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뭐 그때가 삐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친구끼리 있을 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풀고 한다면 그러면 아내랑 있을 때는 본인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거나 풀어본 적 있어요? 물론 하죠. 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애교도 떨어보고 이러는데 왜
제가 잘한 거는 기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 일찍 끝나면 술 먹으러 안 가고 요 근래는 와서 맨날 바닥 닦고 청소기 밀고 설거지 해주고 새벽 4시에 설렁탕도 사다 달라 그래갖고 맨날 새벽 4시에 차가 사가. 아 임신했을 때야 사다 달라면 사다 그러니까 줘야지. 다 해줬어요. 근데 잘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안 나세요? 기억은 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어이없는 걸로 삐지고 사소한 걸로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적된 착한 마일리지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 4시에 설렁탕을 사다 줬지. 누구랑 써야 되겠다 이러진 않죠 사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야 서로. 부부라 사이에는 이렇게 삐지고 서로 그런 자존심 싸움하고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네. 아직도 답답한 게 좀 남아 있어요? 삐지면은 툭하면 나가는 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임신 7개월 때 사소한 걸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삐져가지고 시댁에 가서 자고 오고 호프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바람에 빚이 조금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가족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니까 가출까지 해버리게 되니까 정말 이제 고민인 거죠. 그때 심정이 어땠는데 가출을 하신 거예요? 시원하게 말아먹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 돈으로 나도 모르게 저기 스포츠 토토 아시죠? 네. 그 있는 돈까지 나라에 세금으로 내버리니까 가족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 미안하네. 미안해서.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모르게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요건 약간 들어보니까 이해는 해요. 그 뒤부터는 가출은 없죠. 2번 더 나갔어요. 2번 더 나갔어요. 2번 더 나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었어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첫째가 4살 때 식을 올리게 됐어요. 네. 남편한테 결혼 반지를 찾아오라고 시켰죠. 근데 제가 느낌이 안 좋아서 또 토토를 하나 싶어서 전화를 해서 또 그거 해? 라고 했더니 그 길로 삐져서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이제 그냥 딱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님도 좀 이제 못 믿어오시니까 좀 전화도 여러 번 했었고 저도 이제 여러 번 했었고 아니 또 그거 해? 이것 때문에 삐친 거야 아니면 너무 정확히 지금 맞춰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전날에 제가 미리 찾아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먼저 찾은 걸 어떻게 하셨는지 문자가 날라오는 거죠. 너 또 반지 갖고 병도 졌냐? 팔아서 뭐 하려고? 일하느라고 제가 핸드폰을 못 보니까 얘가 또 반지 팔아갖고 튀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반지 판돈 가지고 토토를 했어요. 네? 그날이요? 남편 얘기 마저 뭔 얘기예요, 들어볼게요. 자 회사에 그때까지만 해도 반지가 있었어요. 반지가 있었죠. 근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문자가 오는 의심을 거예요. 하고 화가 나니까 예. 팔아버렸어? 나도 모르게 금은방 앞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문제네. 약간 조절이 안 되는구나. 화가 조절이 나네요. 안 되네.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판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돈에 현찰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그것도 또 그럼 그것도 또 스포츠 복권 했어요? 예. 약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네가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더 하게 되는 이런 거 있죠. 그게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애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반지 팔았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요?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오긴 돌아와서 시간 치르긴 치렀어. 반지 없이? 아버님도 그때 이제 반지를 새로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반지를 갖고 이제 결혼식을 치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출이 또 궁금해요. 맨 처음에 시댁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분가를 하고 나서 회사가 실직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또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려고 나가버린 거죠. 한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왜 세 번째는 왜 그랬어요? 집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집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그 와중에 또 그 돈 갖다가 나쁜 짓 했냐? 넌 뭐하냐? 그 돈 네가 또 땡겨서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믿음하고 일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 근데 못 버틴 것 그걸로 같아요. 삐져갖고 또 그걸 했잖아요. 실제로 안 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지. 그럼 믿음을 줘야지 계속해서.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야. 아까 반지 그거 팔아서 지금 또 뭐 복권해 뭐해 뭐 그러면은 나 다시 그걸로 신뢰를 다 돈 다 찾아야지. 날랐어. 미안해. 미안해 하다가 뭐라고 할 때 짠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에휴 니놈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 좀 제일 힘든 게 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저희 마누라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일만 해. 그거 한 번 제가 잘못하고 나서부터는 매번 무슨 사골도 아니고 3년째 그걸로 지금도 그래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나 와이프나 우리 둘째 낳고서 병원 로비에 있는데 우리 와이프 친구가 전화 통화하면서 저번에 그 남편 꼴통짓 해갖고 이혼할 뻔했던
그 친구 병문 안 왔어. 아, 통화하면서 오는 게 들렸던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왜 그 감싸주를 못하고 뭐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다 얘기를 해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은 좀 속상했겠네. 보듬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어떠세요? 얘기 들으시니까. 근데 좀 이게 참 속상하겠죠. 네, 속상했을 법해요. 제가 많이 보듬어 줘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출을 하고 보다듬어야겠다 싶으면 가출하고 보다듬어야겠다 싶으면 가출하고. 저 옆에 있어야 보다듬어 주지, 그죠? 저는 사건을 안 만들고 두 분이서 지금 풀어주면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가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따뜻하다, 안락하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이제 더 이상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나한테 의논하고 또 면목 없다고 집 나가지 말고. 아내 입장에서 고민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현민이 군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 고민? 아, 에린요?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갈까봐 전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먼저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줄곧 고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자가 딱 들었을 때 여자가 한 말 중에 상처를 받는 게 과거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에 했던 잘못 또 얘기하고 아내가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남편은 제가 제일 멋있던 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적과 다 싸워 이겨도 지는 적이 하나가 있다면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한테는 그냥 져주셔도 됩니다. 아, 네. 여러분도 이 아내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자, 남편도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하실 말씀. 태어나서 잘한 거라곤 마누라 잘 얻은 거밖에 없으니까. 잘할 테니까 믿어줘 그냥. 약속해. 어떤 일이 좀만 있어도 참아주고. 가출은 안 하겠다. 그리고 집은 절대 안 나갈게. 이야, 멋있다. 선생님 가장 잘한 일이? 저는 뭐 애 낳은 거죠. 이거 봐. 사랑했으니까 정말 많이 사랑했으니까 당신이 과거 지금 삐졌어. 아니야. 과거형이거든. 아, 삐지지 마! 삐지지 마! 집 나가면 안 돼! 어이가 없네. 자, 몇 편 한지 보여주세요. 자, 100편 나왔어요. 오, 190은 설마. 190? 둘, 할. 뭐야? 둘, 할. 뭐야? 160! 아내분 축하합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네가 1승을 차지합니다. 수상한 원장님. 안녕하세요. 9년 경력의 30대 학원 강사입니다. 전 아침 일찍부터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 1시간씩 일일이 상담까지 해주죠. 그런데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저희 학원의 트러블 메이커 때문인데요. 학원을 위해 그냥 확 잘라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저희 원장님이거든요. 아유, 원장을 어떻게 잘라? 뭐 그냥 제가 멀쩡히 수업 잘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드르륵 야야야 너 거기 너 딴짓하는 놈 너 가방 싸가지고 나가. 뭐 학교도. 아니 수업 잘하고 있는 학생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저 학생이 지금 연필을 안 들고 있잖아요. 연필을 안 들고 있잖아요. 보고만 있을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저 다리 꼰 것 좀 봐. 저런 애 있으면 학원 분위기 흐리니까 당장 내보내. 학원생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면 무조건 내쫓고 보는데요. 하루는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봐요. 우리 애가 원장이랑 면담하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게 잠시만요. 원장님, 학부모 항의 전화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 항의 전화?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들어오래. 저런 학생은 더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저희 원장님 학원 운영할 생각이 있긴 한 걸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요즘 같은 때 수업 태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요.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 연필 안 들고 있다고. 야, 그쵸? 현미 씨 이해돼요? 연필 학원 트라우마가 다녔을 거 있나? 아니에요? 연필. 카이스트 갈 정도면. 근데 학원 다니다 보면 어떻게든 학원을 한 명이라도 모으려고 막 그렇지. 거짓말까지 그게 하는데 편한 그렇게 내보내는 선생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학원에서 다리 떤다고 그만 나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근데 사실 다리 떨고 이래도 좀 공부 잘하면 뭐라고 안 해요. 맞아.
걔가 공부를 못했구나. 공부 잘하는 애가 연필 좀 놔도 괜찮잖아요. 연필 불려도 뭐라고 안 하죠. 맞아. 못해서 그렇구나 걔가. 예, 원장님이 그러신 건지 한번 모셔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주체가 불편해 보이네.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이런 원장님이 진짜 어딨어. 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거든요. 진짜 학생들 내쫓아요? 네.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면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얼굴만 보고? 네. 야, 그건 왜 그래? 그리고 이제 눈빛이 좀 이제 멍한 거. 어떤 눈빛인데요, 멍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눈빛 있잖아요. 좀 이런 눈빛 이제 가진 학생들은 일단 그냥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보내세요. 야, 나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그냥 못 들어가겠네 거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상담하더니 갑자기 이제 나오더니 저 학생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장래의 희망을 이제 말했는데 그 말한 이유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와 뭐야? 선생님 잘 설명해서 학생들을 좀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해서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등록만 하시고 이제 애가 나오면 돼요 다음 날부터.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카드 결제 이렇게 카드 이렇게 딱 꺼내시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더니 애한테 너 여기 다닐 수 있겠어? 너 여기 다닐 수 있겠어? 너 여기 그때 다니라고? 나타나서? 네. 하는 모습이 이제 부모님께서 보고 기분 나쁘지.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상하셨는지 아니면 등록이 이제 무산된 경우가 있었어요. 묻힌 학생 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 10명 정도 이제 상담을 하면 한 5명, 6명 정도는 반 이상이? 아니네. 절반. 이제 먼저 그렇게 나가고요. 한 9년 동안 이제 합치면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그 교실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연필 안 잡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그건 좀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너무 좀 황당할 것 그렇죠. 같은데. 연필이라는 이유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금 오래 다니는 학생들은 알아요. 연필을 놓으면 안 된다? 야, 공부가 되겠어? 야, 씨, 연필 놓으면 제 친구가 놓고 있어. 야, 잡아, 빨리 잡아! 혹시 힘이 빠져서 딸깍 놓치면 모든 학생들 다 쳐다봐. 야, 이거 뭐 SNL 같다. 보통 원장님은 다 학생 수를 늘리려고 애쓰는데 왜 그런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복이 채팅이에요. 저 원장님. 아니 뭐 사실이에요? 진짜 학생들 오면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아우라를 되게 보는데 저는 느낌에 어머님들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억지로 끌려온다는 느낌. 그다음에 첫 대면인데 다리를 꼬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억지로 앉혀놓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래희망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는데 그래요 장래희망 진짜 그건. 장래희망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뭐가 되고 싶니라고 제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항상 목표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공무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왜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밥줄이 끊기지 않는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왜 얘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서 말을 한 거지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보시면서 제일 불량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정찬우 씨. 네? 정찬우 씨. 왜요? 그냥 아까부터 정찬우 나가! 아까부터 좀 표정이 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다고요? 네, 표정이 좀 열심히 안 하시려는 것 같고 조금 그냥 날로 하시는 걸로 좀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어디를 봤어요?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정찬우 씨가 제일 좀 불량해 보인다고 하니까 김태균 씨가 발을 이렇게 뻗고 이렇게 있다가 계속 저희가 그럼 오늘 이 보시면서 제일 불량해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그냥 날로 하시는 걸로 좀 보여가지고요. 그냥 날로 하시는 걸로 좀 보여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날로 왜 그리고 야 아니 혼자 살겠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있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학생이 연필 안 잡는 거 그걸로 이제 내쫓는 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은지. 진짜 그거.
저는 그거는 가수가 무대에서 마이크 안 잡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 보면은 수업 들을 때 이게 수업을 듣는 건지 영화 감상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팔짱 끼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금만 아까 있으면 얘기했듯이 되는 공부 잘하면 상관없다 그러는 거 어때요? 연필을 굴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연필 딱 잡고 자세 좋은데 성적 안 나오는 애. 네, 성적이 잘 성적 나와. 엄청 잘 나오는 애. 아니, 이거 나가야죠. 아 성적 관계없이. 성적은 상관없어요? 성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매번 만점이야. 1등이야. 예를 들면 그럼 나가야죠. 이래도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1등인데 앞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딱 하면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을 놓치는 건데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처음에 볼 때 그 상담을 하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트러블을 일으킬 것인지 안 일으킬 것인지 확신을 하는구나, 에 확신을. 대해서 네,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옆에 다른 선생님들도 나오신 거죠? 예. 어때요? 솔직히 좀 자 편하다 손들어 편하다. 솔직하게. 자, 선생님들 다 손들어. 오신 분들 다 원장님 손들어. 편하다? 예. 어머? 난 불편하다 그러면. 눈치 보시네. 어떤 게 불편해요? 애들이 너무 원장님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원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누구든 눈물을 쏙 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한테 이유를 물어봐도 얘기해주지도 않고 원장님은 뭐 당연히 말씀 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중간에서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원장실 애들이 끌려갈 때마다 몰래 가서 엿들어요. 예.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예,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고 어떨 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학원 일을 시작했을 때 딱 첫 출근하는 날에 딱 보니까 원장님이 이제 슬슬 애들 내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출근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신명나게 한번 애들 내보내보자. 그래서 애들 하나씩 이제 붙잡으면서 야 너 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서 기분 좋게 딱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계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원장이야? 야 하나도 힘들어 죽겠어.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고서 저를 잡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 고민이네. 옆에 분은요? 저는 제가 재무 운영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무. 예, 그래서 제가 월말마다 결산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정작 학원 수강료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수강료도 모르시고 결제도 잘못하셔가지고 제가 몇 번 번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번거롭게. 굉장히 그러니까 월말 결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앞에 계신 신동엽 형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니, 사업 얘기를 또. 예. 얼마나 비용이 많이 나가는지 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나가는 만큼 학생들도 좀 많이 나가니까. 비용이 나가면서 학생들 같이. 자, 그냥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혼내는지 우리가 만약에 좀 약간 수업 태도가 지금 안 좋아요. 좀 각자 좀 안 좋게 좀. 그럼 역할을 한번 주자. 이유를 좀 예. 알려주세요, 그러고요. 야, 너 뭐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네. 그렇게. 저 뭐 먹고 있을게요. 정찬우. 네. 똑바로 앉아. 좀 꿈이 없어요. 그치? 꿈이 없지? 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좀 여기 다니면 안 돼요? 아니야, 너 나가. 아유 엄마가 학원비 내주고 당했는데. 말했지. 나가라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나가! 야, 근데 손. 야, 근데 손. 와, 이겼다. 무섭다. 야, 그렇게 소리를 진짜 질러? 네. 진짜 이렇게 해요? 소리를 그렇게 질러? 지금 방송이라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줄인 거야?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그래. 꼬고 있어요. 다리 꼬고 있어요. 다리 꼬고. 야, 니네 떨어. 다리 떨어. 떨어 다리. 딴지. 근데 이뻐. 예쁜 학생들한테도 혼낼 수 예를 들면 있을런지. 꿈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하시는지. 야, 네 직업이 뭐야?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치? 가수가 되고 싶어? 네. 그따구로 되겠냐? 야, 니보다 훨씬 이쁘고 너보다 훨씬 이쁘고 노래 잘하는 데 훨씬 많거든. 길거리 나가면 너보다 훨씬 좋은 애가 훨씬 더 많아. 나이 뮤지스 정도는 돼야지. 뭐야, 이게? 아, 이쪽에 타이밍 떨고 난
나가겠다는데. 자꾸 수업 안 하고 자꾸 너 학생이야? 너 개그맨이야? 공부 잘해서 성대모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하냐고. 학원 안에서 아까 나가라고. 에이 나간다 내가. 에이 진짜. 근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화를 내니까 무서우시네. 진짜 무서우시네.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싸우겠다. 다른 학생들도 있고. 일단은 수업 이제 쭉 하다가 중간에 한번 소리가 확 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애들이 수업 되게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왜냐면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이렇게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잖아요. 네네. 좀 딱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도 왔어요. 그래. 애들 얘기 들어봐야 돼. 안녕하세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이구나. 대단한 친구들. 본인 소개 잠깐.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원종훈입니다. 예. 네, 반가워. 자, 원장님한테 혼난 적 있어요? 예, 저 등록을 하고 첫 수업 때 원장님이 네가 아직도 사춘기라 생각하냐?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춘기 개념이 뭡니까? 딱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사춘기라 그런 거야. 네, 원장님한테 그때 좀 많은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원장님 무섭구나. 아니 진짜로 원장님 되게 무섭죠. 예,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원장님이 약간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편안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이 풀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심으로써 저희가 공부에 집중하고 저런 학생만 받는 거야. 되게 좋아해 지금 원장님. 그 옆에 학생.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자, 혼난 적 있어요? 수업을 듣다가 연필을 놓고 있어서 저 친구입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쌤이 갑자기 나오시라고 하셔서 크게 혼을 나가지고 그 후로 계속 연필을 꼭 쥐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구나 진짜. 필 트라우마네요. 자, 옆에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졸업생이고요.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예. 재령이가 제일 마음에 든다. 왠지 알지? 그래. 남다른 두상이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만진 건 아니고 이렇게 원장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야 핸드폰 부셔지기 싫으면 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만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몇 명 다른 애들도 있었거든요. 뭐 제가 유독 눈에 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눈에 띄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지금 버텨요. 버티는 학생들이 남아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너무 무서워서 못 버티는 학생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또 학원에서만 또 그런 게 아니라 동네 보안관이에요. 학원 밖에서? 네, 보안관이에요. 그래서 동네 보안관이야. 그래서 학원 주변에 이제 순찰을 도는데 학주구나 학주 지금. 옛날로 따지면 학생짐. 오지랖이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됐어요. 불량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학원 학생이 아니고? 네네네 아니고. 그리고 교복을 입고 이제 그러니까 술병을 손에 들고요. 담배를 피면서 이제 가는 게 이제 걸려가지고 인도 있잖아요. 인도 10명 정도를 쫙 세워놓고요. 본인은 이제 중앙선에서 이제 딱 서서 막 훈계하는 게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애들이 원장님 말을 들어요? 이상하게 못 되더라고요. 원장님. 카리스마 쩌나 봐요. 네. 아니 어떻게 공개하셨는데? 안 무서웠어요? 아니 뭐 학생들이고 뭐 잘못돼봤자 뭐 다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제가 뭐. 네. 잘못돼봤자 다치기밖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장님? 사실 본인도 피곤한 거거든요. 그렇지, 피곤하죠. 네.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잘 선별을 해줘야 나중에 선생님들도 편해지고 또 있는 학생들도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학생들이 그런 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린 서비스를 받는 거다. 잘못 값지를 배운다는 거죠. 벌써 어린 나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태도가 보였을 경우에는 바로 그냥 아웃시키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당해보지 문제는 않아서. 본인이 하는 방법이 나가. 일로 와봐. 넌 태도가 안 됐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끝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독여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 스스로 느껴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오면 그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아졌던 학생들 있어요? 이 학생은 되게 수업 시간에 산에 올라간 학생이에요. 누구요?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 산소녀. 예. 수업 시간에 산을 올라갔다고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흔히 말하는 중2병 그런 거 때문에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드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원장님이 귀신같이 알고 어디냐고 문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산이라고만 했어요. 산에 있다고. 근데 원장님이 산 정상에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릴러요? 네네네. 그래서 원장님 차를 타고 그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원장실이거든요. 진짜. 네, 거기 원장실 가서 아까 소리 지르셨는데 그건 정말 저희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저한테 소리 지른 거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상하다. 오늘 사전 교육이 있었나요? 아니요. 원장님 그러면요 하나 여쭤볼게요. 태도가 불량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내쫓잖아요. 근데 가출을 하고 산에 올라간 건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왜 붙잡으신 거예요? 무조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쫓는 건 아니고요. 네. 청소년 시기에는 많이 공허하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뭔가 좀 비어 있는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누가 좀 저 좀 잡아주세요. 좀 저를 좀 이렇게 말려주세요 하는 그런 걸 저 혼자 느끼는 거죠. 예. 저 혼자 느껴서 저는 그 학생들이 충분히 더욱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소신 있게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학원 안에서. 하지만 거절당한 아이들이 진짜로 괜찮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만으로 판단을 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다른 데 가서 또 잘못되진 않았을까? 좀 폭넓게 좀 이렇게 좀 같이.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앙선에서 그 훈계한 게 소문이 다 퍼져서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단 들어올 때 진입장벽이 생겨 한 10번을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 이제 강사들은 제가 나이가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인 쪽은 33.9세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결혼도 지금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또 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데 조금 이제 더 안정이 돼야 제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원장님,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학생 수가 모자라서 좀 빠듯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락쌤은 여자친구도 없고요 지금. 결혼할 계획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락쌤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좋아서 같이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저 사람이 색이 바란 게 아닌가? 왜 이런 게 고민이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기 뭐야 키즈 카페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키즈 키즈 카페도 카페를 있고. 했었어요. 사실 이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저는 되게 반대예요. 왜냐면 학원의 목적은 영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학원이 더 커져서 더 좋은 시설과 스타 강사들이 와서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국사 선생 낙가불합니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재밌게 해설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유치시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약간 그게 학원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이런 플랜을 가지고 본인의 소신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쨌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지금 밥 다들 잘 먹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해주니까. 아우 답답해. 뭐 제가 예전에 제일 좀 명언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봉원 씨가 빚이 2억이나 빚이 2억 2백이나 뭐 어차피 같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되게 2억이나 2억 2백이나. 이봉원 씨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박민선 씨 얘기도 들어봤어야죠. 박민선 씨가 그것 때문에 산에 올라갔대요. 사업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육자인 것 같아요. 교육자. 그냥 교육자인 것 같아요. 청학동 가가지고 학원을 하고 계시지 차라리. 아니. 자, 오현미 씨부터 가볼까요?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너무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린?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리? 저도 어느 정도 애정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학생분들께. 정성호 씨는 아까 또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명 다 고민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소신껏. 네, 소신껏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예. 왜냐면 아이들이 어쨌든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뭔가를 따로 얻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거마저도 무슨 자세하고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너 나가라 그러면 더 큰 상처를 갖고 자기가 갈 데가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자, 솔직하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세요. 원장 그러면서. 배불러. 이 원장. 처음 같이 학원 이제 시작할 때 학원 강사가 된 이유도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고 서로 장난치고 이런 게 좋아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을 보고 싶고 더 많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장님 소신대로 너무 고집만을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적당히 해야죠. 원장님도 그렇죠. 최열학 선생님, 근데 미안하지만 전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집이 변할 생각이 없고 왜냐면 그 바탕화면에 띄어 있는 그 쉬운 영어지만 Good teachers prepare students for their test. Great teachers prepare students for their life. 선생님들이 써놓은 멘트는 나는 항상 선생님들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번역은 해줘요. 지금 테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태도만 했고. 예. 저희는 눈치 보고 있고요. 해줘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성적만을 신경 쓰지만 위대한 선생님은 학생의 삶도 만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날 좀 더 믿고 따라와 주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예. 큰 게 아니라 조금의 소통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기다리부터 하겠습니다. 오, 수상한 원장님이 아니라 그럼 백부장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이가 없네가 오늘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추가로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쭉쭉 밀어 미로 속에서 나만 믿어 말 같으면 나가 밖에 숨만 나가니까 I'm gonna knock you out 1, 2, 3 랄라라랄랄라 여기 붙어라 3, 2, 1 랄라라랄랄라 그녀를 나 갖겠어